코인 파는 ATM이다. 돈 복사하는 곳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서 들어왔던 분들이 적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증권인지 아닌지까지 따져야 되는 굉장히 난해한 투자처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24일 수요일 아침 오늘의 암호화폐 소식. 자, 리플 때문에 불거진 미국 SEC와 리플랩스와의 증권 여부를 따지고 있는 불붙는 혈전, 증권일지 비증권일지. 그렇다면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리플 외의 암호화폐는 증권인가요? 아닌가요?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기에 앞서서 구독자 44,000명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멤버십 많이 가입하고 계시는데요. 좋습니다. 여러분의 리플 투자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는 RSI의 업그레이드된 버전 Money Flow Relative Strength Index 지표를 통해서 리플의 48시간 전후의 움직임을 감지해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0원. 커피 한 잔은 3,500원. 이것은 100원. 커피는 마시고 이거는 싫어. 그러면 굉장히 불안한 투자를 하실 건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코인 규제 구분, 대전제는 수용 분위기, 증권형, 비증권형 구분 기준이 각각 다르다.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업법은 코인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서 각각 다르게 규제할 전망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도 코인 중 증권형과 비증권형은 성격이 다른 만큼 테두리에서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많다. 참, 그 리플 SEC가 하나 진짜 제대로 하나 해놓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 가지고 SEC가 증권성 여부 따진다 답치고 리플을 계속 괴롭히고 있고, 이것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마냥 알려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권형, 비증권형 나누기 전에는 우리 암호화폐 투자를 못했습니까?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증권형 코인과 비증권형 코인을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SEC도 안 건드렸었어야 돼요, 리플을. 분류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코인 발행사와 투자자 간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을 기한다는 지적이다.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그 증권성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웬만한 사람들보다 더 잘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리플 투자자니까요. 증권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증권형 코인이 무엇이냐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명품 시계 등 실물 자산을 연동한 코인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증권형 코인은 실물 자산을 연동한 코인. 저는 코인이란 말을 안 좋아합니다만 코인이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증권형 코인을 구매해서 연동된 자산을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증권형 코인을 사서 실제 건물이나 땅을 조각 투자하는 식입니다. 주식과 연동한 코인은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거나 배당하는 경우도 있죠. 이처럼 실물 자산을 코인과 연동하는 이유는 편의성 때문입니다. 간단히 코인을 발행하고 사고 파는 것만으로도 증권 발행과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야, 이거 지금 보니까 예전에 그 보물섬 기억나시나요? 신일, 지금은 이제 그 사기 혐의로 체포됐으니까 밝히겠습니다. 신일 코인 있었잖아요. 어느 바다에 보물섬 빠져 있다고 그거 금괴 던지면 막 몇백억 있다고 코인 발행하고 그랬잖아요. 아마 기억나신 분은 알 텐데 이거 한때 큰 이슈였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런 게 증권형이네요. 이런 게 증권형. 맞잖아요. 금괴 있어. 금괴 저 바다에 금괴 있다고. 그거 건지면 나눠줄게. 일단 코인 발행해줄게. 금괴를 코인과 연동했네요. 증권이네요. 그래서 신일 코인은 나왔어도 증권이다. 발행량과 보유 현황 등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 그렇죠. 증권형 코인의 또 다른 특징은 Security Token Offering, STO라는 절차를 밟아서 초기 투자자를 모집한다. 그 신일 코인 참 좋네요. 저도 갑자기 생각났어요. 초기 투자자 모집했잖아요. 그 나이 드신 분들 많이 모집해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나쁜 사람들. 간단하게 설명하면 발행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코인 발행 계획을 밝히면 투자자들이 돈을 내고 증권형 코인을 구매. 이 신일코인이에요. 신일코인. 리플 아니에요. 신일코인. 사실상 주식시장의 IPO와 비슷하다. 국내에선 세종텔레콤이 올해 부동산을 연동한 STO를 하면서 사례가 늘고 있다.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물 자산과 연동되면 그것은 증권형 코인. 그렇다면 비증권형 코인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화폐처럼 사용되는 겁니다. 크립토커런시. 일반적으로 이름이 많이 알려진 비트코인, 이더리움. 실물 자산과 연동하지 않고 화폐처럼 물건을 결제하거나 송금하는 데 쓰인다. 송금하는 데 쓰인다. 송금하면은 뭔가요? 당연히 리플 아닙니까? 비증권형 코인은 초기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도 증권형 코인과 다 어떻게 하냐면요. ICO 라는 과정을 거쳐서 발행한다. 발행사가 코인을 출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미리 코인을 구매한다. 사실상 크라우드 펀딩과 비슷한 형태다. 불특정 다수. 자본시장법을 준수할 수 있는 이들만 참여하는 ST와 달리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리플이죠. 현재 ICO는 STO와 달리 국내에서 법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ICO는 금지됐다. 그래서 그때 뭐 윤석열 그 당시 후보도 ICO 하게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규제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 수신과 비슷하다는 이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관이죠 이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때문에 국내 비증권형 코인 발행사들은 거래소에서 코인을 판매해서 자금을 모으는 IEO, Initial Exchange Offering이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일부는 해외 법인을 세워서 규제를 피해서 다른 나라에서 ICO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비증권형 코인은 뭐라고요? 화폐처럼 쓰인다고. 화폐처럼. 그리고 불특정 다수. 어디냐? 불특정 다수. 명확히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불명확하다. 왜 그러냐면요. 리플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한번 보죠. 여러분 보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증권형 코인과 비증권형 코인을 분류하는 기준이 실제 코인 산업계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특히 비증권형 코인들이 과거 ICO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미등록 증권 판매 논란에 휘말려서 이것이 이제 리플 때문에 그러는데 한번 볼까요? 리플 코인 발행사. 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소 당했죠? 미등록 증권 판매했기 때문에 리플랩스의 IPO 계획 때문에 그랬다고 하네요. 리플랩스가 IPO 계획을 밝혔어요. 보세요. 자, IPO니까 상장, 주식 상장이요. 당초 리플랩스가 발행한 리플은 비증권형 코인이었어요. 지금도 비증권형 코인이에요. 어쨌든 읽어보고 저희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리플을 증권형 코인으로 인식했다. 그렇기도 하죠. 발행사 리플랩스의 기업 가치로 인식한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는 2020년 리플랩스 IPO 계획과 함께 주식을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리플을 사들인 투자자 중 일부가 리플을 증권형 코인처럼 받아들였다면서 리플랩스에 강력히 항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부가 그런 거잖아요. 모든 게 느껴져야죠. 그러니까 불명확한 거예요. 그리고 일부가 본인들이 아니 이거 지금 분명하잖아요. 보세요. 자, IPO하고 ICO하고 차이 좀 아시죠? 그 상장한다는 게 자꾸 헷갈리신 분들이 많은데 IPO 상장은 쉽게 말씀드려서 리플랩스라는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되는 거. 회사가 상장되는 거고요. ICO는 코인베이스의 XRP라는 이 비증권형 토큰이 상장되는 거고. 코인베이스에.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리플랩스의 IPO니까 리플랩스가 IPO 한다니까 잘못됐습니까? IPO가 리플랩스라는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하고 싶다고요. 근데 이걸 ICO하고 구분 못해가지고 본인들이 증권형 코인처럼 받아들였다고 강력히 항의하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제가 설명 이해되시죠? 주식 상장은 나스닥의 회사가 상장되는 거고요. ICO는 XRP라는 코인 베이스에 상장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헷갈려가지고 무슨 그러면 명확한데 읽어보시죠 더. 그동안 리플랩스의 기업 가치를 보고 리플을 구매했다면서 누구예요 누구?
우리 코인키스 구독자들은 안 그래요. 누가 리플랩스의 기업 가치를 보고. 리플랩스가 주식을 발행하면 우리가 구매해온 코인은 자산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주식을 발행하면 리플랩스라는 주식이 발행이 되는 거예요. 주식이. 그리고 너네들이 구매해온, 우리가 구매해온, 너네가 아니라 우리가 구매해온 코인, 이건 XRP라니까요. 자산 가치가 뭐 없어져요. 리플은 리플대로 올라가고 이 리플랩스라는 이 주식은 또 주식대로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멋진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본인들이 구분 못하면서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 리플랩스가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게 리플 가치가 XRP 가치가 왜 없어지냐고요. 저 말씀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즉 리플랩스는 비증권형 코인을 발행했지만 맞아요. 일부 투자자는 증권형 코인으로 받아들였고, 아니 본인들이 구분 못하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뭐가 불명확해요? 아니 제가 억지 부리는 건가요? 참 말도 듣네. 명확하게 구분되시죠? IPO를 한다니까요? 그럼 이건 증권 아니죠, 주식이라니까요. 주식. ICO는 XRP라니까요. 둘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별개예요, 별개. 리플랩스와 SEC의 법적 공방은 리플랩스와 XRP의 SEC의 법적 공방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의 결론은 이건데, 자 보세요. 리플은 ICO를 통해서 자금 공단하기, 자 쭉 증권형이나 비증권형이 명확히 분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맞아요. 자, 리플과 SEC의 법적 공방을 두고 증권형 코인과 비증권형 코인의 분류 기준이 보다 업계 현실에 맞아야 한다. 맞습니다. 반발이 주류에 맞아요. 우리가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만에 하나 XRP가 너네는 증권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피해보는 거잖아요. 줄일 수 있어야 됩니다.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증권형 코인이라는 용어가 나온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산업계에 적용할 만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안 중요해요. 리플과 SEC의 법적 공방에서 할 수 있듯이 증권형 코인과 비증권형 코인을 나눌 기준이 등장하더라도 투자자와 발행사 등 일부의 반발이 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명확하게 되는데, 아니 실물 자산이 연동이 되면 그게 증권이라니까요. 신일 코인, 금괴, 금괴 건져 올릴 때까지 코인으로 나눠줄게. 실물 자산 그게 증권이라니까요. 그 리플 XRP가 왜 증권이에요? XRP가 뭐 관련 있나? 아까 그 어리석은 분들? 아니 그분들은 나스다크 ICO IPO 구분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사의 댓글, 오늘의 결론 이렇게 내겠습니다. JVS1, 미국에서 싸움 중이니 헛소리 말고 언론은 짜져 있어. 짜져 있어. 얼마나 화나시면 그러겠습니까? 물음표. 이게 뭐야? 대부분 사람들은 몰라요. 증권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리플 투자자분들이 지금 소송에 걸려있기 때문에 일부가 그냥 그나마 지금 이렇게 뛰어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SEC 때문이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아직 국내에서는 휘둘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분명하다, 명확하다. 증권형과 비증권형 가르는 기준은 분명하다. 자, 실물자산과 연계되어 있다? 증권형이에요. 그 다음에 연계되지 않았다? 비증권이죠. 간단하잖아요. 신일코인? 증권입니다. 발급 사기였지만 사기가 아니어서 증권이에요. 그리고 리플? 비증권입니다. 리플이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자, 아침부터 열렸는데요.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12시 방송 본방송 때 뵙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